일부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아무간 안 하고 생고기를 구운 후 소금이나 장에 찍어 먹죠. 한편 스테이크는 보통 밑간을 하고 굽는 게 정석이고요. 보통 스테이크의 밑간은 굽기 바로 직전에 소금을 뿌리거나 아니면 소금 친 후에 40분 이후에 굽는 게 정석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간만 맞추는 용도라면 스테이크를 다 굽고 난 다음에 그냥 소금을 찍어 먹거나 뿌려 먹으면 되는데 왜 굳이 굽기 전에 소금을 뿌려 놓을까요? 그 이유는 고기가 소금을 만나면 일어나는 현상 때문인데요. 오늘은 스테이크에 소금간 하나만을 주제로 굳이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하는 그런 자세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최현석 셰프는 이런 식으로 소금을 뿌리죠. 터키의 솔트배는 이런 식으로 소금을 뿌리고요. 이렇게 과장돼 보이는 소금 뿌리는 자세는 더 넓은 곳에 균일하게 소금을 뿌리려고 그런 의도에서 나온 겁니다. 최현석 셰프는 아예 높아서 이렇게 딱 면적이 퍼지는 걸로, 소금형은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퍼지는 걸로. 근데 처음에 의도가 그렇게 퍼지도록 한다는 거지 좀 퍼포먼스 같죠? 보통 이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 집에서 따라하면 등짝 스매싱 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럼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을 찾아보죠. 그냥 이걸 고기라고 치고 고기하고 소금을 봉지에 이렇게 담은 다음에 빵빵하게 만들어서 흔들어주면 됩니다. 멋대가리 하나도 없는 방법이지만 소금을 골고루 뿌린다는 역할에는 충실할 수 있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정작 저도 평소에는 감으로 그냥 뿌리곤 합니다. 소금 1% 기억하세요. 사람의 취향이라는 게 다 달라서 짜게 먹는 사람, 싱겁게 먹는 사람 다 다른데 적어도 한국인의 입맛에는 소금을 1% 넣으면 웬만한 음식은 다 간이 적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건 고기 덩어리도 마찬가지고 국물 요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봉지 이거 말씀드린 대로 고기 중량 달고 그 1%에 해당하는 소금 무게를 달아가지고 넣어서 쉐키쉐키 흔들어 줍시다. 멋대가리 하나도 없지만 소금을 골고루 뿌린다는 역할에는 충실할 수 있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정작 평소에는 감으로 대충 뿌려 먹곤 합니다. 사실 굽기 바로 직전에 소금을 뿌리는 건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간 맞춘다는 거 말고서 고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기능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인데요. 간을 맞춘다는 거 말고 고기에 소금이 들어갔을 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있거든요. 하지만 그 긍정적인 작용이 생길 시간이 없이 바로 구워버리기 때문에 굽기 전에 소금을 바로 뿌린다는 거나 다 굽고 나서 소금을 뿌리는 거나 맛에 큰 차이가 있나? 전 오히려 다 굽고 나서 소금을 뿌리는 게 소금 자체의 질감도 함께 느낄 수 있어서 더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40분부터 하루 정도 묵혀가지고 나중에 굽는 거, 그런 거라면 얘기가 좀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여기에는 고기가 확실하게 맛이 좋아지는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수많은 스테이크 영상에서 고기에 소금을 뿌렸을 때 삼투 현상이 일어난다는 설명을 많이 들었을 텐데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삼투 현상부터 파봅시다. 그냥 어려운 얘기 다 빼고서 삼투압에 대한 설명을 쭉 해보자면, 반투막을 사이에 둔 농도가 다른 두 물은 농도가 같아지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만일 한쪽이 완전히 맹물이고 한쪽이 농도가 짙은 거라면 이 농도가 짙은 쪽으로 물이 전부 다 들어갈 것 같은데 딱히 그러진 않습니다. 실제로는 이 그림처럼만 올라가죠. 즉 삼투 현상은 농도가 같아지려고 하는 성질은 있지만 물리적인 한계는 있다는 거죠. 근데 흔히 스테이크에 소금 간하면은 삼투압 현상 때문에 소금이 고기 안에 골고루 밴다고 하는데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일단 소금은 물에 녹으면 Na+랑 Cl- 이온으로 분리가 되는데요. 이렇게 이온화된 건 반투막을 그냥 통과하거든요. 자, 그럼 정작 어떻게 움직이느냐? 자, 소금이 고기 표면에 묻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소금은 고농도, 고기는 저농도겠죠? 그럼 농도를 맞춰야 되니까 고기 안에서 육즙이 빠져나옵니다. 그 육즙에 소금이 녹으면서 점점 이 육즙은 소금물이 돼가겠죠. 자, 여기까지가 잘 쳐져서 삼투압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딱 여기까지만요. 그 이후부터는 삼투압 현상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고기 위에 있는 소금물이 그 고기 쪽으로 쫙 흡수가 되는데요. 소금을 뿌리고 웬만한 두께라면 40분 정도 이후에 고기 전체적으로 소금간이 골고루 잘 됩니다. 여기엔 삼투압 같은 거는 전혀 작용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퍼지는 겁니다. 물에 소금 타서 녹이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과장은 좀 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해도 실생활에 스테이크 굽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요. 고기에 진심은 변태 구독자님 분들을 위해 정작 고기에 소금이 배면 일어나는 진짜 현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기 단백질, 그러니까 근육 단백질을 작은 단위로 쪼개다 보면 근원섬유라는 게 나옵니다. 이 녀석은 소금물에 녹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요. 이걸 염용성 단백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근원섬유를 더 파고들면 일부에서 설명한 액틴과 미오신이라는 놈이 나오는데요. 액틴과 미오신은 이렇게 교차되는 느낌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애들인데, 힘 주면 이렇게 수축하고 힘 빼면 이완하고 이런 식으로 근육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에 소금물이 들어가면은 이 액틴과 미오신 사이사이에 소금이 이렇게 들어가요. 액틴과 미오신 사이의 정전기적인 인력을 차단해버립니다. 그럼 이 액틴하고 미오신들이 분리가 돼가지고 물에 녹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풀어지니까 되게 끈적끈적한 점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백질이 소금에 녹아버리면은 결과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단백질 구조가 분해되니까 고기가 연해집니다. 두 번째, 고기가 끈적끈적해지면서 찰기가 엄청 세집니다. 세 번째, 이 끈적끈적한 놈들이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고기가 육즙을 머금을 수 있는 능력이 확 올라갑니다. 네 번째, 이 끈적끈적한 놈들은 열에 익히면 탱탱한 식감을 줍니다. 그러니까 고기에 소금 간을 미리 해둔다는 건 고기 전체적으로 간을 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미세하게나마 확실하게 고기 맛을 끌어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미리 소금을 쳐놓고서 좀 있다가 나서 굽는 게 조금이나마 더 맛있게 구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평소에는 다 굽고 난 다음에 대충 소금 찍어서 먹고 하는데요. 그래도 자세 잡고 손님 대접 제대로 해야 되겠다 싶으면 제가 말씀드린 방법 요거 저도 다 씁니다. 그럼 3부에서 뵙겠습니다.